타자 박선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조특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했죠? 국조특위 기간이? 처음에 이제 45일 한다고 해서 네. 시작을 했는데 연장을 했죠? 2주 연장해서 60일. 네. 60일 했습니다. 아, 정말 60일. 오늘 호박 끝났습니다. 두 네, 2달. 너무 고생하셨어요. 되게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럼요. 미리 정리해주고 진술을 번복시키기 어렵게 만들어 그렇죠.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헌재하고 같이 네. 이제 네. 병행해서 가는데 헌재 증인 나갈 분들이 먼저 나와서 네. 국조특위에서 다 이야기한 그래요? 내용을 거의 이제 그대로 반복하는데 예를 들면은 네. 이제 김용현은 안 나왔지만 네. 한덕수 네네. 총리 같은 분도 나와서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나 네. 절차상으로나 국무위원회로 볼 수 없다. 아예 딱 잘라버리고 아. 부서도 한 바 없고 네. 의제 안건 상정도 없었고 토의도 네네. 없었다. 아. 그래서 이제 자기 살 길을 찾는다는 점도 있지만 진실을 규명하는데 네. 최소한 역할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네. 말을 그대로 헌재가 사시고. 맞습니다. 이게 헌재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거기서 거짓말을 해도 사실 네.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지만 네. 국조특위에 와서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는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양쪽의 진술을 달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로서 마치 네. 자물쇠 역할을 해주는 예, 앞뒤로.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야 국조 이게 재판도 진행 중인데 진행하는데 네.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필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근데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안규배 국조특위 위원장님께 칭찬도 들으셨던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니 이 국조특위 이제 결과 보고서를 약 550페이지짜리를 채택을 굉장히 했습니다. 두꺼워요. 네, 그거는 이제 여야 합의로 네. 채택을 했고 어제 이제 간사한테는 뿌려서 네. 혹시 수정할 내용 있으면 달라. 가끔씩 네. 발언을 빼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해 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위증한 사람 네. 조태용 네. 그리고 이제 김현태, 김용군 네. 이 세 사람을 위증죄로 고발을 하자고 했는데 네. 저쪽에서 거기다가 곽종근하고 홍장원 차장을 꼭 넣자는 거예요. 아. 두 사람을 위증으로 차고요. 네,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못 넣겠다 했더니 이들이 퇴장을 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퇴장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 그 보고서 네. 책상에 깔려 있는 걸 다 뒤져보고 네. 자 조태용이 말한 내용은 다 거짓이라는 게 보이지 않냐 네. 네. 이 보고서에 네.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하고 곽종근 네. 특전사 사령관은 수미일관하게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았냐. 네. 그리고 그렇게 헌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여기 22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봐라.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봐라. 네. 뭐 350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봐라. 이렇게 딱 네네.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허위 증언했던 부분 딱 특정해서 제시하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딱 이거 보고서를 받고 네. 제가 확인해가지고 제시를 했거든요. 와.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보통 이제 뭐 하루 전날이나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런 경우라면은 마지막 협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 아마 그 상임 아침에 깔린 거예요. 아침에 깔린 전에 거예요. 보셨던 네,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봐가지고 네. 페이지 몇 페이지 지적을 네. 하니까 안기백 의원이 언제 그거 다 봤냐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초칙이잖아요. 이거 우리 네. 우리 학생들 얘기하듯이. 초칙이. 지금 10여 명을 지금 고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야당이 이제 반발했던 거는 지금 홍장원 등등 이게 때문에 홍장원하고 박사령관과 차장하고 특전사령관 곽정근을 네. 위증으로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 거죠. 그래서 부분이었군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뭔가 좀 물고 늘어질 그러니까요. 구석이 딱 그거 아닙니까? 예. 박사령관과 홍 차장 두 사람의 증언이 뼈 아프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두 사람 아닙니까? 예.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일공수 여단장하고 네. 대령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통령 명령이야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네. 끌어내 네. 다 하니까 얘기해버렸어요. 대통령 명령입니다.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대령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복명복자인데 셋 다 나와서 네. 일공수 여단장하고 예. 대령 둘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버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증거로 제출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현태가 또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텔레그램의 내용 네. 이게 지난주 수요일 SBS에서 보도됐는데 그것이 또 이번에 다시 증거로 채택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어떻게 될까요? 김현태 단장은 오늘 기소됐습니다. 구속은 아니고 네. 기소가 됐고 오늘 기소됐으니까. 예, 그리고 네. 이제 그 해외 파병 네. 요청 청탁하지 않았냐 네. 해가지고 그 국방장관 직무대행에게 감찰해라 이거 만약에 성일종 위원장에게 청탁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네. 네. 그랬는데 지금 감찰에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육군본부하고. 감찰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지금 감찰이나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이 수사와 관련돼 있는 사람인데 예. 해외 파병을 보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우리 런종섭이라는 표현을 썼지 네. 않습니까? 네. 호주 대사로 보냈던 이종섭. 네. 네. 그거랑 맥락이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네. 이건 밝혀내 아니면 아니게 밝혀내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해외로 일단 장기 출장을 네. 가서 거기서 이제 파병을 하거나 네. 뭐를 찾다가 안 돼서 지금 이제 파키스탄 군사참모대학으로 네.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는 설과 아. 육군본부 설교 네. 그다음에 본인은 아니다 육군본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가 와서 자기가 지원한 거다. 지금 양쪽이 상충되고 있고. 뭐 감찰해 보면 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뭐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저는 다 알겠거든요. 네. 뭐 우리 박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당연히 알겠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아, 그래요?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아. 그렇죠. 예. 특히 말도 안 이제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이 관여했는지 네. 네.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초점이죠. 아. 이 지금 이제 국조특위 앞으로 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종료는 했는데. 지금 그 국토특위에서 네. 그 지난 월요일 날 네. 여당 의원들이 계속해가지고 공수처가 영장 발부 신청을 잘못했다고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영장 쇼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루 네. 종일 그걸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네. 그건 모두가 다 네. 반복적으로 그리고 역할 분담해서 분야 나눠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무슨 소리냐 강력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네. 아니 태도가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네.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금요일 이 오후에 네. 지금 그 검찰이 네. 그 부분을 가지고 공수처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네. 아, 이거 굉장히 꺼림칙하고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네.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직무에 복귀시켜주면 첫 번째 개헌을 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 직무에 복귀시켜준다는 것은 내란 면허증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란 면허증을 다시 주면 네. 개헌을 하겠다는 우리 당이 거의 3분의 2인데 어떻게 개헌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겸이 또 계엄이에요. 국가 그러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개헌을 한다는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 무슨 임기에 연연하겠어요. 음.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강력한 그 생존 본능과 뒤집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데 네. 그것을 검찰이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냐. 똑같습니다. 지금 저 하는 솔직히 영장 우려가 쇼핑 있어요. 같은 거 저 네. 그 대통령 그 변호인단 얘기하기를 제가 웃었습니다. 네.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이나 압수영장하고 통신영장하고 다 다릅니다. 구속영장하고 네, 네. 체포영장하고. 근데 저 주장을 왜 할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고 네.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네. 검찰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압수수색이 목적은 뭐냐면 흔들고 네. 예컨대 다른 것도 정보 캐치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영장 쇼핑입니까? 수색 영장이나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을 저도 이제 한 5년 상대를 해보니까 네. 저쪽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이 흘러가는 사안들은 다 필요 없고 그 중에서 약점 같은 거를 하나 딱 잡아서 이것만 꼬투리. 반복적으로 물고 맞아요, 늘어져요. 맞아요. 그거를 아주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게 순서대로 한 거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길래 쇼팡 얘기하길래 이 얘기를 왜 하지? 네. 변호인단에서 네.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법정 봤을 때는 빌드업하고. 빌드업 한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네. 급기야는 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해가지고 공수처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판사 출신 오동훈 네. 그 공수처장 네네. 뭐 판사 출신 뭐 아니야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요. 마치 군사력 동원한 거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군합발 신고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짓밟고 들어가는데 당신들 뭐 힘 있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사실은 본인들도 공수처의 조사 대상이에요. 대상인데 그렇죠. 그냥 예? 이거야말로 일종의 네. 항명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 이제 그 저희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같은 일도 있고 또 언론사도 이건 네. 조금 다른 얘기지만 KBS 같은 경우에 부정선거 음모를 쫓는 KBS 추정 60분 이게 하루 전날 편성해서 삭제가 됐는데 네. 근거로 든 게 뭐냐면 이 방송이 나가면 극우 단체를 자극해서 그 극우 단체가 KBS에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편성을 제외하면서 뭐 CP라든지 이런 아. 사람들 거치지 않고 이게 맞다는 건 네. 예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네. 언론사까지 이정현 그 네.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죠. 그럼요, 이정현 씨 그럼요. 네. 당시 정무수석하면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네. 정말 이 내란 잔당들은 곳곳에 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가 한 짓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긴장이 됩니다. 네. 그 국조특위를 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뭐 억울한 일도 좀 당하시고 네, 많이 당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공격도 많이 당하시고 네. 또 네. 많은 것들을 밝혀내시긴 네. 했는데 이 60일간의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것들 네. 이때 뭐 야 이거는 이 국조특위 때문에 네. 이 탄핵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고 네. 느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네, 군 지휘부 네, 이쪽은 자기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위증을 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그렇죠.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실제 허리를 맡고 있는 대령 연관급에서 네네. 그야말로 예를 들면 합참 계엄과정 같은 네. 경우 공무원의 정직의 의무에 네. 기초해서 사실대로 말하겠다. 그 멋있어. 그리고 멋졌어요. 멋졌어요. 그리고 임종덕 의원이 오라고 그래서 압박을 느꼈고 네. 심지어는 그 청문회 시작 30분 전에 잠깐 자기 방에 들르라고 그랬는데도 가지 않았다. 사실 그거를 어. 거부하기 쉽지 쉽지 않습니다. 않죠. 진짜 쉽지 않아요. 않습니다. 네, 절대 쉽지 상임위의 않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네. 네, 그것도 국조특위의 위원 네. 이런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랬고 역시 그 하이라이트는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네. 꼿꼿하게 아, 버티면서 이거는 자기 신념이다. 네, 그리고 자기 확신이다. 그리고 그 군대를 철수한 것도 네, 김용현이나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가결 네.
해제가 이제 되니까 네. 오히려 왜 뺐냐 하고 김용현이가 오히려 혼을 내는 투로 네. 야단치는 투로 말을 했지만 네. 그때 군을 먼저 특전사를 빼니까 그다음에 방첩사가 빠지고 방첩사 빠니까 수방사도 빠지게 네. 됐고 이 과정은 김용현이나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게 아니다. 네. 군의 자체 판단이다. 아, 굉장히 이게 시간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국회의 그 계엄 해제 의결 뒤에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계엄군들을 뺐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초반에. 네. 이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증거이자 또 하나는 곽사령관이 흔들리지 않는 이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 퍼즐들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단장 중간 지휘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윤석열은 2차, 3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죠.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12월 6일 저하고 김병주 의원이 이천에 있는 특전사령부 갔을 때 네. 12월 6일 10시에 전화 왔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직전에 전화했다는 윤석열이 거잖아요. 곽정군한테 전화를 했는데 뭘 전화를 했겠어요. 네. 야 다시 이동해 수 다시 있냐? 투입하자. 네. 한번 가자. 다 대기됐으니까 특전사만 싹 동원되면 된다. 네. 그 전화라는 걸 알고 본인이 안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간다는 거를 사전에 고지를 하고 항의 방문이다. 네. 했으니까 그 이 전화기 대통령과의 비아폰을 서랍에 그냥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 아니,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때 안 갔으면 누가 또 갔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많던데 네. 안 갔으면 그 가정이지만 네. 곽정군 사령관이 받았을 겁니다. 네네. 또 윤석열이 무슨 소리 했을지 웃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신다고 하니까 안 받은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일 하신 네. 거예요. 정말 그 뭐랄까요 원석을 캐낸 느낌. 네. 그러니까 아직 다른 전화를 받아서 네. 이 사람들의 증언 자체가 때가 묻지 않은 상태의 증언을 빠르게 그렇죠. 확보를 해낸 게 네. 굉장히 큰 라이브로, 효과겠습니다. 라이브로 전국에 방송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곽종군이 왜 내 전화를 안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수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네. 자 이제 국조특위 60일 네. 저희가 이제 고발인들도 10명 정도 고발을 해서 네. 고발안도 채택이 됐고 네. 이 이후에 네. 저희 일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헌재 결정 날 때까지 네. 보통은 좀 신중하게 숨지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굶자 간헐적 릴레이 단식 릴레이 단식 예. 그거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헌재를 향해서 항의 방문하고 또 의원들 70 몇 명이 연서명을 해가지고 네. 헌재에다가 탄원서 내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당의 국제특위는 이제 활동이 중단됐지만 네. 국제특위와 행안위 뭐 이렇게 국방위 의원들을 네. 정부 의원들이 모여서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음 한 주를 잘 버텨내고 신속하고 이 시의적절하게 네.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단위를 하나 만들긴 해야 되겠네요, 당내. 예. 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조직을? 네. 그러면 다음 주쯤에는 그런 단위의 조직을 한번 발족시키는 것도 뭐 당의 건의를 좀 하셔야 약간 될것 조심스러운 같습니다. 얘기지만 네. 뭐 우리 의원님 계시고 두 분 계셔서 군인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네. 봤던 군인들은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있는데 네. 머리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김건희 관련된 부분 등등이 아마 저는 사실은 이 내란 사건 길은 쭉 잘 가고 있다고 보이지만 탄핵 과정까지 네. 뭔가 굵직한 게 하나 빠져 있는 게 빠져 있어요, 아니냐 빠져 머리나 있어요. 네. 설계자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저는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제일 싶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네. 그 경호처에서 나눠준 비아폰. 비아폰. 이 비아폰의 네. 서버를 김성훈 경호차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 삭제하라고 지시를 네. 했는데 네, 그 네. 밑에 지원부장 본부장이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막 전기 끊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리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비아폰의 네. 당사자들이 네. 네. 미안한 얘기지만 박성재 법무장관도 내가 그 폰 갖고 있던데 네. 대검 차장, 이진동. 검찰총장 네. 갖고 있는 거예요. 시무정. 네. 그리고 시무정 그리고 이들이 김용현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비아폰을 보관하고 있는 경호처에 네. 김용현의 일반 폰이 가 있어요. 네. 이걸 압수수색을 해야지 해야 어떻게 됩니다. 공수처를 압수수색합니까? 엉뚱한데 들어가서 그게 난리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네. 이 비아폰과 서버, 그다음 김용현의 핸드폰, 네.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과 노상원의 노트북입니다. 맞아요. 경호처를 들어가야 될 걸 공수처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있고. 검찰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으면 못 안 돼, 믿습니다. 못 절대로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타이밍 보십시오. 오늘 네. 오후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3일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오후 네.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예. 정말? 계몽의 대상입니다. 진짜 개목이었어. 진짜 계몽의 대상입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준석 의원이 그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김영선 전 의원 예. 창원의창 전략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이 예. 어제 보도가 좀 됐습니다. 그 예.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네, 비공표라도 네,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네.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명태균 씨가 당시 이준석 당대표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해줘서 고맙다. 은혜를 꼭 갚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대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수치만 있으면 명태균의 뜻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답변입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다시 메시지를 남겼고 이준석 대표도 넵이라고 답변합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돼도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100% 가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합니다. 김영선 12, 네. 네, 12.5 말하고. 네네네네. 네. 그 다음에 답변 있나 드리? 그 누구? 김종영. 김정 18%, 김종양 몇 프로? 지금 현역 8%, 8%. 응. 그렇게 대충 12. 해가지고. 그렇게 명 씨는 대충해가지고 공천을 발표하기도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을 본선 후보라고 칭하고 며칠 뒤 주말에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창원으로 지원 유세를 올 거라고 말합니다. 야, 본선 후보니까. 그리고 그 주말에 올 거거든요. 이준석이가 유세 지원하러.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저쪽 사무소 세팅 다 돼요. 모든 것은 명 씨의 말대로 됐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창원 지역의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을 공식 발표했고 닷새 뒤인 5월 15일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창원을 찾았습니다. 잡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한 후보인 만큼 우리 후보들, 공천받은 후보들에게 정당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선택했고 정당성 있는 후보였다. 그런데 뒤에서는 여론조사를 네. 조사를 딱히 안 하고 조작도 아니고요. 명태균의 입에서 나와요. 불러줘요. 네. 김종양이는 18% 해놓고 네. 누구는 몇 프로 해놓고. 네. 바로 그게 웃기잖아요. 예, 불러줍니다. 예를 들면은 김영선 12.5, 네. 네. 김종양 18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김종양이 앞서고 있던 18이 아니고 그냥 예. 8. 예. 완전히 이런 와. 조작이 어디 저런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처음 봤어요. 이 사람들한테서. 결국은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김영선 공천 과정인데 네. 윤석열 후보도 문제가 되지만 예. 이준석 당시 당대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신기한 건 언론에서 일반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안 언론에서 안 다뤄요. 네.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의원이라고 해야지. 이준석 의원도 의원이요. 예. 만일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면은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반박합니다. 그렇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요. 스타일상. 바로 반박했죠. 예, 예, 그런 거 절대 못 참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반박도 없어요. 이게 이 지금 언론도 그렇고 네. 이준석 의원은 주목을 안 합니다 언론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김건희하고 같은 패턴이고 같은 맥락에 네. 그 중간에 한중간에 있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 3년 하시고 네. 나머지 2년 이후는 이준석 하고 네. 그럼 자기는 두 개의 정권을 만드는 건데 윤석열이 2년 반에서 3년 하고 이준석하고는 5년 하고 아. 그 다음 또 자기가 만들고 그러면 이제 한 10년을 자신이 만든 정권 네. 속에서 계속 자기가 권력자로서 실권을 쥐는 자로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 살려야 되는데 네.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은 아직 죽으면 안 돼. 아. 네? 그리고 이준석이는 나한테 해를 가할 수가 없어. 예. 근데 윤석열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나한테 그렇게 덮은 사람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네. 네.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을 정리하고 이준석은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자신들이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준석이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면 명태균, 김건희 이제 윤석열까지는 네. 잘라내고 뭐 이 그 탄핵 정국에서 이제 새 판을 짜야 되는데 이준석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 이준석을 잘라내버리면 네. 완전히 팔 하나를 잘라내면서 이제 한 손으로 이제 이 싸움을 해야 되니까 아. 이준석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 언론 그렇기 때문에 언론 국민의힘 아. 모두 어제 저기 어허.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님 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그쪽 당에 반대 토론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의힘 다 죽으라는 죽이는 거다. 거다. 박준태 의원이 반대로 네. 했죠. 네? 네. 정말 웃겼어요. 다 네. 죽는다는데 그 속에서 이준석이 그 뭐 젊은 청년들 해가지고 네.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살을 붙여주고 한동훈이 나간 그 공간에 이준석이 메꿔주고 그렇죠. 이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그림이 싹 깨져버린 거. 그러니까 이 이준석 건에 대해서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신기한 건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은 눌렀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 나는 뭐 당당하다 명백하다. 이걸 이제 워낙에 저런 기술이 좀 발달해 있어서 진짜 그 친구 그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게 그 명태균 특검법이 뭐 통과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으니 어차피 될 거 나는 명백하다라는 걸 한번 이걸로 보여주겠어라고 제가 볼 때는 약간 과시용을 했던 것 그렇겠네. 같습니다. 제2 들어오면 네. 거부권 행사에서 제2 그때는 들어오면 무기명이니까. 그때는 무기명의 그렇죠. 비밀 투표니까 그냥 네. 반대를 하지만 네. 오늘은 그냥 뭐 어차피 반대는 본인이 인정을 하는 꼴이 되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언론을 쭉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넣고 검색을 아무리 최근 걸로 해봐도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받아 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뉴스타파만 나와 있고요. 네. 미디어에서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KBS 네. 추정 60분 부정선거 음모 쫓는 이 내용을 네. 하루 전날 편성해서 삭제한 것도 그렇지만 네. 지금의 언론의 이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 검찰도 마찬가지. 지금 경호처를 들어가야 되는 걸 공수처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모든 것을 이제 특조위에서 캐냈던 네. 박선원 의원님을 신상 공격하고. 그러니까요. 네, 보통이 아닙니다. 저한테 뭐 문자 이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밤 1시에 어떤 젊은 친구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거기 다 사진 찍어놨어요. 그 네, 비디오 네. 카메라로 찍어놨는데 그리고 한참 서 있다가 자기가 타고 온 택시 네. 세워놓고 이제 저희 집에 뭔 짓을 하려고 왔다가 그럼 바로 택시 타고 튀려고 네. 왔다가 이제 문이 잘 안 열어지니까 한참 노려보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집이 국회의원들 이럴 때 집 노출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 이 선관위에 다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소 해야 네. 되니까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아이고. 자, 저희가 이 전략공천의 사전적 정의만 나는 설명했다라는 이준석 의원의 주장도 있습니다. 본인 라디오 나와서도 그렇게 네네. 얘기를 그리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에 네.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네. 나눴는데 네. 그 영상까지 한번 같이 좀 저희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전략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강력 부인해 왔습니다. 저는 어느 누가 공천 관련해서 얘기해도 전략 공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딱 원래 전략 공천 사전적 정의도 얘기해줬다. 그러나 오랫동안 선거 브로커로 활동했던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의 원론적인 전략공천 설명과 김영선 전략공천 약속도 구분하지 못하고 고맙고 은혜를 꼭 갚겠다는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여론조사 보고서를 주고받은 이준석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하자 그동안 공천 비리 의혹을 부인했던 명태균 씨는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 공천을 약속했다고 마지못해 시인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준석으로부터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앞서는 결과를 확보한다면 김영선을 공천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닌가요? 지금 위 메시지를 보고 생각해보니 이준석은 경선 상대 후보를 이기는 수치가 나오면 김영선을 공천해 주겠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증거가 다 있는데 하니까 술술 부는 겁니다 이제. 네, 하나씩. 근데 제가 보니까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을 굉장히 아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준석 의원은 명 박사님, 명 사장님 이렇게 아주 극존칭을 그래도 그나마 네, 언론에서 하는데도 네. 두 사람이 그런 어떤 서로 좀 그런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좀 이제 보신 분들은 네. 아실 텐데 저때 이제 이준석 의원의 대답을 잘 보면 늘 상대가 공격을 하면 이걸 아주 교묘하게 잘 받아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이런 표정들이 좀 있는데 네. 전날은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약간 수세에 몰리는 저는 모습이었어요. 이걸 보면서요. 네, 아까 그 화면에 있는데 네,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수치만 나오면 수치만 나오면 네. 그리고 명태균도 수치만 주면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했는데 네. 거기서 전략 공천을 받으려면 수치만 던져라.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그래 그럼 수치만 던져줄게 네. 해서 여론조사를 안 해요. 왜? 이준석이 원하는 건 수치지 수치만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저 과정도 저는 이제 그 네. 당에서 당직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 공천 시기에 전략 공천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전략 공천지로 이제 당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안에 많은 사람들 후보군들을 골라요. 네. 본인이 그렇죠. 손드는 게 아니라 고르면 이걸 전략기획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당에서 그렇죠. 돌려봅니다. 그렇게 해야죠. 객관적으로 돌려보고 두세 차례 돌려봐서 이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뭐 1등 주자는 혹시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2등 주자는 좀 낮긴 하지만 이런 게 좀 있습니다라면서 당의 마지막 정무적 판단을 거기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는 그 수치가 높고 후보로서 자격이 다 된다라고 가정했을 땐 되게 그 전략 보고서에 한 두세 차례 전략 보고서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저기는 자기들이 불러주는 수치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지고 전화로 전화로 불러주고 회의가 아니고 이거를 당 전략기획위원회도 아니고 개인에게 받아가지고 네. 이걸로 전략 공천을 이것만 있으면 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네, 수치만 있으면 된다. 해주겠다. 네, 공당으로서 저는 저런 식의 전략 공천이 어떻게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당의 여론조사 기관인 여의도 연구소도 안 거치고 네. 네. 전략공관위원회도 안 거치고 아무것도 안 거친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준석도 거의 김건희, 윤석열 부부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건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의원님 뭐 좀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또 재밌는 게 나왔는데 네. 계속 창원 네. 지금에서 수사를 저희는 잘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계속 명태균한테 아니 마창대교에다 던져버리지. 그런 거는 이거 왜 갖고 다니냐. 야. 그다음에 안 되면은 최소한 정치자금 외에 네. 예를 들면은 여사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을 좀 삭제하고 주든지 네. 아니면은
정치 자금 부분만 출력해서 주고 네가 알아서 이 황금폰을 없애버리면 서로 좋지 않냐. 야, 수사를. 야, 이거 그러니까 말이 증거 됩니까? 인멸 교사예요. 아, 진짜 증거 조작, 증거 인멸 교사. 검찰들은 계몽의 대상입니다. 이게 그러거든요. 나오지 않는 이상 안 하는 건 편해. 근데 나오면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못 막아요. 뒤집어니까. 누구도 못 막으니까. 네. 이게 뭡니까? 이 그 황금폰이라는 거 네. 뭐 이제 하나둘씩 밝혀질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명태균 특검도 특검이지만은 관련된 수사들 진척이 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창원지검에서 네. 대체로 중앙지검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아 이제는 특수본 같은 게 꾸려져 가지고 제대로 하려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되게 기대가 반대죠. 지금 반대입니다. 더 안 좋아서. 아니 밑에 창원지검에 수사 좀 하는 친구들 내려 네. 보내놨더니 네. 이 사람들이 증거를 보더니 야 이건 그냥 못 넘어간다.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고 연서명을 해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내버리니 네. 창원지검장이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아.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마치 다시 탈탈 털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네. 사실상 지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옥이다.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노상훈 수첩에 네. 중앙지검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그거는 그 방첩사를 중심으로 한 군의 네. 합수부 말고 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특별 조사본부를 네. 하나 만들고 이게 검사 판사를 넣어가지고 한 1에서 1년 동안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앙지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지검. 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주단지 같은 이 서울 중앙지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거기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이 지금 요즘 일련의 이 그 사태들을 보면서 아주 정말 독특한 것들 아까 뭐 저희 말씀드린 경호처를 들어가야 되는데 공수처를 들어간다든지 지금 이제 언론의 행태들도 그렇고 네. 최근에 이제 뭐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시켜야 돼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입장도 내지 않으면서 네. 오히려 주진우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예, 반대로. 네, 지금 김건희를 공격을 못하고 예. 하지도 않은 말을 들어서 이준석도 마찬가지 지금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준석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은 조사가 조사를 벌써 들어가야죠. 앞에 그랬었어요. 휴대전화 뺐으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젊은 기자들을 이제 유심히 봤거든요. 네. 몇 달을 봤더니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저희는 대충 써서 위에다 올려요. 네. 근데 위에 데스크에서 안 받아줘요. 아. 그런데 이 지금 이제 유튜브를 비롯해서 네, 레거시 네. 언론이 아닌 이쪽 언론이 워낙 조회수도 많고 크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몇 군데를 돌아서 토탈 한 200만 조회수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뉴스 타파 뭐 네. 20만 뷰 뭐 어디 또 뭐 이제 뉴스 공장 얼마 네, 매불쇼 네.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뷰 정도 다 봐서 알 사람은 다 아는 정도가 되면 네. 그때 또 보도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이거 안 따라가면은 여기 클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조회수에 네, 네. 레거시 대한 매체가 레거시 미디어를 끌어오는 느낌이 들겠네요. 대한 매체에서 어느 정도 네. 세가 형성이 돼버리면 그러네요. 그러면 자기 기자인데 자기가 쓴 기사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블루파크 이런 거 많이 봐야 됩니다. 이게 핫 이슈인데 네. 그 핫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쓰지 못하는 기자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조회수도 없고. 그래서 한 1주 정도 2주 정도 지나면 결국은 씁니다. 근데 네.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대한 매체에서 다 쓰다 보면 상당히 커져 있어요 이미.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샀을 때는 이걸 줄이고 자기들이 컨트롤을 못해요. 이 굉장히 통제 범위를 넘어가 버려요. 대한 언론의 굉장히 밝은 뭐 네. 다선 정치인이 제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게 네. 있어요. 50만 뷰 정도가 개인에 대한 50만 뷰가 나오면은 네. 지지율이 한 2% 포인트 움직인답니다. 아, 맞는 말씀 그리고 100만 뷰 정도 되면은 네. 자기 지지율이 한 5% 포인트 이상 오른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가 예전에 저희 시청률로 따졌잖아요. 네, 예를 들어 네. 시청률 10%에 나가는 어떻고. 네. 근데 요즘 이 뷰 수가 네. 실제 뭐 이제 네. 정치인이나 이런 네. 사람들의 지지율과 연관이 있어서 이걸 가장 잘 이용하는 정치인이 이준석 네. 의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본인 커뮤니티 같은 것도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 예. 이거를 지금 언론에서 지금 안 다루면 네. 이준석 의원은 어딘가 가서 자기의 항변을 할 것이고 네. 그 뷰수가 많으면 또 네. 이것이 기사로 담겨지는 맞습니다. 이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네. 좋은 쪽도 있지만. 네. 이 대목에서 이제 개혁신당에서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우리 민주당은 개혁신당을 여전히 야권의 우당 친구의 네. 당으로 보고 있고 이 윤석열 체제에 대해서 국힘에게 맞서 싸우는 네.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점 우리 개혁신당 당원들이 꼭 알아주시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것을 아주 슬기롭고 정직하게 잘 넘어서서 네. 더 큰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나쁘게 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동안 그 쭉 탄핵 정국에서 그래도 5표가 됐든 3표가 됐든 이준석 대표가 네. 빠질 때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게 야당 상당히 역할을 많았잖아요. 했다. 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 이런 방송을 보면서 네.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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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탄생해 보겠다. 네. 다시 한번 아 역시. 불꽃처럼 다시 살아나겠다. 네. 불사조처럼 새로 네, 해보겠다. 잘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러시면 좋겠다 하는 네. 기대를 네.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네, 오늘 여기까지 박선원 의원님 네. 보내드릴 텐데 네. 아무튼 많은 그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번 그 내란 국조 특위에서 네. 활동하신 모습들 많이 보셨고